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시로 세상을 보고 시로 삶을 공감하는 시쿵지기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이스터데이를 앞둔 토요일입니다. 날이 완연한 봄날 갔다가도요, 다시 쌀쌀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꽃을 피워내는 4월의 첫 주입니다. 이 즈음에 가장 빛나는 꽃은 역시 수선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목련도 있지만요, 수선화의 노란 꽃잎 혹은 엷은 아이보리색,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꽃샘 주위가 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이야 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폭풍도 대단했었는데요. 약속처럼 돌아와서 빛내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가슴을 푹 파고드는 시들로 얼어붙은 세상을 힘껏 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봄을 무심히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봄꽃 그리고 봄에 대한 시들 계속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시들을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봄꽃을 좋아하시는지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소중한 꽃이 봄꽃들입니다. 꽃 중에서 봄꽃들은 제일 개화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노란 등처럼, 세상을 향한 밝은 등처럼 세상을 비추어주는 수선화에 관한 시 한 편 나눠볼까요? 이 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인의 요 한마디 한마디, 그 시적 표현에 외로움이 꽉 차서 외로움에 묻혀버리는 것 같은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명령형이 이렇게 슬프게도 들릴 수 있구나. 슬프면서도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기도 하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요. 부유한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은 외로움의 분량을 나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남편, 아내, 공유하지 못할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어둡고 축축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요. 주어진 운명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가슴 검은 도요새는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겠죠. 말없이 내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말입니다. 결국은 혼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다음 식기는 참 마음에 와닿는 식기네요.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 흘리신다. 참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욕심부리며 살고 배반하며 살고 멋대로 살고, 그러니 당연히 하느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하느님도 하물며 외로운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외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새, 산 그림자, 종소리 모두 외롭다고 하잖아요. 종소리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이 시는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수선화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걸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 등장하는 꽃이 바로 이 수선화입니다. 나르시스라는 굉장히 멋지게 생긴 청년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신의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우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우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사랑, 자존심, 고결, 신비라고 합니다. 혼자 바라보고 혼자 빠지고 우물 바라보고 혼자 그 모습에 반하고 결국은 그 도취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 꽃이 피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시는 외로움의 본질을 말해주는 시예요. 그러면서도 그 외로움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에 위로가 되는데요. 삶의 본질인 외로움을 수용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마치 친구처럼 수선화에게 말을 건네면서 외로움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신죠? 살다 보면 외로움 느끼는 거 당연하죠. 특히나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외로움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더한다는 게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의 표현들, 우는 것, 표정, 웃는 것, 표현하는 것, 포옹하는 것, 먼저 인사 건네는 것,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인색해진다기보다 뻘쭘해지고 그런 말 굳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나이가 시니어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가 되면 외로움은 언제나 주머니 안에 돌처럼 존재합니다. 고귀하거나 미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젊으나 외롭거나 떠난 이나 머물러 있는 이나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롭다는 것. 오죽하면 김현승 시인이 고독의 시인인데요. 절대 고독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프고 삶에 힘이 드신 분이 있으신죠? 이 시를 통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정호승 시인은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기는 대구에서 성장했고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72년 한국일보의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당선이 되었고요. 1973년에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가 당선하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시집으로는 서울의 예수, 새벽 편지, 슬픔이 기쁨에게, 이 짧은 기간 동안 등 여러 편이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여성 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순전한 사랑과 동화적 시심으로 가난과 소외, 불행과 고통, 인간의 본질을 연민의 정서로 노래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는요, 여러분들에게 봄을 한아름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택해본 시입니다. 낭송은 뉴저지 AWCA 시창자 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틴에게 거주하는 조경희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해.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찌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게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십기처럼 사람이 사랑하는 일도 똑같아서 사랑해도 역경과 환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가 위안이 되는 건요, 시인은 추운 겨울과 사랑의 아픔, 극경을 이겨난 후에 꽃피는 봄이 온다고, 봄은 멀지 않아노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 차가운 삭풍을 몸소 견뎌서 또 그것을 이기고 난 후, 여러분 당신이 바로 새봄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따뜻한 위안과 희망, 평안의 메시지가 담긴 서정시입니다. 시가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건 정말 큰 감동입니다. 이 짧은 글로 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시기가 몇 개 있어요. 파도치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라는 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시기가 참 마음에 와닿던데요.
나에게 해를 가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보복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면 격한 생각을 접고 잠시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묻어두라고 하네요. 낮은 곳에 묻어두라 라는 말은 이 잘못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을 블레임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자신의 귀를 기울여보고 나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낮게라는 말을 참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은 곳에 묻어두라. 낮게 낮게 밀물쳐야 한다. 높은 파도 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게 낮게 밀물지면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 추운 겨울 다 지나면 와우 꽃필 차례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시를 맺습니다. 마지막 시기가 참 우리를 설레게 하네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상처받았지만 이제 당신은 환하게 일어설 시간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온기가 느껴지면서 희망이 느껴지는 곁불 같은 시입니다. 이 시는 김종희 시인 자신이 시인으로 등단한 지 54번째 봄을 앞두고 봄을 기다렸던 그 기간 동안 쓴 서정시들 가운데 그러니까 작가가 좋아하는 내가 쓴 서정시 33편의 한 편입니다. 김종희 시인은요. 경험적인 통찰로 주로 시를 쓰는 시인인데요. 따스하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시를 많이 쓴 시인입니다. 정갈하고 함축된 언어로 우리들의 삶과 자연의 섭리를 잘 이어주면서 이렇듯 들려주는 그런 좋은 시를 써서 독자가 많은 시인이기도 해요. 시인 자신도 사람의 온기가 담겨있는 따뜻한 시, 생수 같은 시, 눈물이나 이슬이 묻어있는 듯한 물기가 촉촉한 서정시, 세상사를 중심으로 시로서만 짚어내는 그런 울림이 있는 향기가 있는 시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죠? 아, 힘든 시절 낮게 닷을 내리고 견뎌내면 좋은 날 오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이 시를 쓴 김종희 시인은요. 1941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 자유문학지에 시가 당선됐고요.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인간의 악기, 신의 열쇠, 누구에게나 봄날은 온다 등 여러 편이 있고요.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한국시협상, 공초문학상, 펜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봄이 발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짝 꽃필 날 기대해봅니다. 봄을 인내의 숫고 삶의 전환점으로 따뜻하고 희망 있게 전해준 시가 있는가 하면요. 봄의 근원을 돌아보면서 봄의 출처를 생각해보면서 탄생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대표 여류 작가죠. 문정희 시인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소개하기도 한 시인데요. 낭송 듣고 시에 깃댄 삶의 이야기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 문정희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새로 태어난 것 한 가지도 없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작고 슬픈 밥솥에다 쌀을
씻어 헹구고 있는 사이. 보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 창백한 고목나무에도 일제히 눈펄 같은 벚꽃들이 피었다.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어디를 다녀와야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 뭔가 풀리지 않은 것들,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참 어딘가 억압받고 빼앗긴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봄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은 많아지는데 창밖을 보니까 봄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 시는 간단한 시지만요, 첫 식기부터 대단한 발견이 들어있습니다.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새로 난 것 한 가지도 없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이다 라는 식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또 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다 새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모두가 낯익은 것들, 작년 봄에 왔던 것들의 리바이벌이에요. 지난해 봄에 피었던 튤립이 피었고 또 개나리가 핀 것입니다. 시인은 봄이 온 이유를 참 재미있으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왔기 때문이라고요. 어디선가 깊고 먼 곳이라는 그 환상적인 표현, 따져보면요, 봄은 겨울을 다녀서 건너온 계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작고 슬픈 밥솥에다 쌀을 씻어 헹구고 있는 사이, 보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정신없이 일하잖아요. 아침이면 일 나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쌀을 씻고 또 밥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민의 삶이기도 하고요. 뭐 고국에 산다고 해서 별다르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발밑에 죽은 줄만 알았던 가느다란 풀잎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 현상을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잎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튤립이 봉구시 올라와도 뭐 무관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는 눈, 시력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맑은 눈으로 사물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언어들이 뿜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요. 흐린 눈으로 진실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투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창백한 고목나무에도 일제히 눈펄 같은 벚꽃들이 피었다.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어디를 다녀와야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 이 시기는 겨울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시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자면요, 힘든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또 그 고통이 쓰다듬고 세워줄 것입니다. 겨울이 다녀와야 봄이 됩니다. 겨울을 지나는 것은 자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꽃이 피는 것도 풀잎이 돋는 것도 뭐 이거 쉬운 일 아니구나.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봄이 또 아름답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겠죠. 이 시를 쓴 문정희 시인은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일상을 기초로 해서 이 특유의 시적 에너지가 있어요. 삶에 대한 통찰도 깊고요. 그래서 그런지 문단과 독자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1947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고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1969년에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새떼, 찔레, 하늘보다 먼 곳에 메인 그네 등이 있고요. 현대문학상, 서울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봄을 만끽하셨는지요? 부활절을 앞둔 주말입니다. 모쪼록 행복한 부활절 맞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시, 더 깊은 해설로 만나 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 눈뜰 때 그 맑은 시냇물 따라 내 마음도 흐르네.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 황금빛 수성화 일곱 송이로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not even a paper dollar to crinkle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I do